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스토리 CK입니다. 오늘은 입대 예정자분들께서 자대가면 하실 훈련들 중에 국지도발이라는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국지도발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지도발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하게 한정된 지역에서 행해지는 도발이라는 의미로서, 즉 북한군 또는 대한민국에 위해가 되는 불특정 인원인 적이 우리 영토에 침투하여 우리 국민과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해 행위에 대비하는 훈련이 국지도발 대비 훈련이 되겠고, 이와 유사한 훈련으로 대침투 작전이라고 있는데요. 대침투 작전은 평시 지상, 해상, 공중을 통하여 침투하는 적의 특수부대 및 요원을 포착 및 경멸하거나 소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전으로서 넓은 범주에서 보면 대침투 작전은 국지도발 대비 작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군대 가시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전면전이라는 용어도 듣게 되실 텐데요. 전면전은 국지도발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국가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전쟁을 전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면전은 너 나랑 한판 붙자 하고 보통 선전포고를 하고 정면 승부를 하는 개념이고, 국지도발은 한정된 인원이 지도새도 모르게 몰래 다가가서 중요 부분을 기습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어디서든 전면전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고, 은근히 괴롭히고 타격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국지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북한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이고 통일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는 나라들 간에는 평화적인 통일이 아닌 이상 무력으로 통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국지도발 대비 훈련과 전면전 대비 훈련을 둘 다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지도발 대비 훈련을 설명드리기 위한 사전 지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 보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국지도발 대비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국지도발 대비 훈련은 공중, 고속, 포격, 테러 등 적의 여러 도발들이 있겠지만 이 도발들 중에 적의 침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단결하여 침투한 적을 포획 및 경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국지도발 대비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지도발 대비 훈련은 크게 두 가지 세부 훈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차단선 및 검문소 점령 훈련, 두 번째는 봉쇄선 작전입니다. 한 가지씩 설명드리기 전에 국지도발 훈련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가자면 상황을 가정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초 어떤 부대에 주민신고가 접수됩니다. 접수 내용은 어떤 수상한 사람이 어디선가 발견됐다는 신고 내용입니다. 뭔가 행동이 이상하고 복장도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가방에 총 같은 긴 게 들어있는 것도 같다는 등등, 거기다가 뭔가 중요시설물을 묻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그 부대에 5분 전투대기 부대든 신속 대응 부대든 정보 분석조든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요원들이 그 신고자와 접선하여 대공 용의점을 확인한 후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고 부대에도 전파를 하여 전인원 출동 대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급부대, 사단이라든지 군단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한 후 이건 차단 작전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해당 부대 및 인접부대들, 또 민간 유관기관에도 싹 상황 전파를 하게 되면서 거수자 발견 신고 시간 대비 이동 반경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모든 부대들의 출동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각 부대들이 담당하고 있는 차단선과 검문소를 점령하여 거수자가 그 지역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각 부대의 5분 전투대기 부대나 기동 타격대들은 유력한 거수자 위치 수색 및 발견 보고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 거수자 검거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차단선 진지에서 거수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그 지역 일대로 봉쇄선을 형성하게 되죠. 차단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횡과 종인선 형태로 되어 있고, 봉쇄선은 동그랗게 그 지역을 감싸서 말 그대로 완전 봉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봉쇄선을 형성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위에서부터든 아래서부터든 탐색 경멸 작전을 실시하여 그 일대에 도주하고 있는 적이나 응거하고 있는 적을 포획 및
경멸하게 되면 이 국지도발 작전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지도발 대비 훈련에 대해 대표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드려 봤고요. 우리 역사 속에도 1997년에 북한군 26명 정도가 침투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1968년에 북한군 120명 정도가 침투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국지도발 작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차단선, 검문소, 봉쇄선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차단선과 검문소 점령 계획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부대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부대마다 그 지역에 할당된 책임 지역이 있는데 그 책임 지역 내의 진지들을 점령함으로써 차단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형에 따라 서로 가깝기도 하고 먼 차단 진지를 쭉 점령함으로써 진지의 개념을 선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동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차단선을 점령하게 되면 분대나 소대별 기본 3명씩 인원 부족 시 2명씩 진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진지 안에서 상급부대 적 관련 전파 사항을 접수받으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구장창 전후방 감시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국지도발 대비훈련은 실제 상황이 아닌 훈련 상황이므로 실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루즈한 훈련이 될 수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진지에 있는 장병들이 모두 조는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상급부대에서 대항군을 운영하게 되고 이 대항군을 적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군이 어떤 부대의 차단선을 뚫었다, 즉 차단 진지와 진지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하면 그 뚫린 부대는 난리가 납니다. 작전에 실패했네 뭐네 하면서 그리고 가끔 그 뚫린 진지에 장병들은 징계는 아니고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간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 대항군을 어떤 진지에서 발견해서 포획했다 그러면 이건 바로 포사휴가죠. 그 진지의 장병들은 모두 포사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참고로 그 대항군들도 우리 상급부대 병사들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차단선을 뚫고 정해진 목표 지역에 도달하면 통제 간부들이 그 대항군들에게도 포상휴가를 주기 때문에 이 병사들도 눈에 불을 켜고 차단선을 뚫으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용사들에게는 휴가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단 진지에서의 훈련 시간은 보통 국지도발 훈련이라면 철야 훈련은 한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상은 실제 작전이 아니라면 2, 3일 정도 내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기 위한 물품들도 잘 챙겨 나가셔야 하고 또 한여름, 한겨울에도 훈련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더위와 모기와 같은 벌레들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나가셔야 하고 한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나가셔야 합니다. 차라리 겨울에는 걷는 훈련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진지에서 가만히만 있는 훈련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3명씩 진지에 편성되는데 밤에는 돌아가면서 1명씩은 자야 하므로 잘 것들도 잘 챙겨서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선 진지 점령했을 때의 모습들을 간단히 설명드려 봤고요. 다음은 검문소 점령 계획은 모든 부대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문을 하여 특히 차량 검문, 즉 차량으로 도주하는 적을 주로 잡아낼 수 있는 작전 요소가 되겠고 보통 여러분들이 사회 도로들을 다니시다 보면 헌병 검문소, 군경 합동 검문소들을 주요 도시 또는 전방 지역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검문소들은 기본적으로 헌병, 즉 군사경찰들이 담당하는 대형 검문소이겠고 보병을 비롯한 일반 전투부대들은 각 책임지역의 교차로라든지 도로의 합류 지점에 검문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군사경찰 검문소들은 바리케이트들이 도로가에 나와 있지만 일반 전투부대들의 검문소 장애물들은 그 설치될 장소에 인근에 은폐해 놓거나 부대에서 설치할 장애물들을 가지고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문소 점령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로 배치받으시면 일시적으로 민간인을 훈련 상황에 의해 약식으로 검문하는 상황도 보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봉쇄선 점령 훈련입니다. 봉쇄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단선 작전을 실시하다가 적의 위치가 거의 유력하게 되면 봉쇄선 작전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동그랗게 적을 포위함으로써 그 지역 내에 고립을 시키고 그간을 탐색하여 검거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단 진지에 계시다가 봉쇄선 작전을 실시한다고 하면 훈련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항군들이 봉쇄선 작전을 하게 되면 그 봉쇄선 안에서 잡혀주고 훈련이 종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어쨌든 봉쇄선 작전을 한다고 하면 차단 진지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봉쇄선 지역에 투입이 되실 수도 있고, 아예 조금 먼 지역에 병력들을 이동시켜 봉쇄선 형성을 시키고 봉쇄선 주변 차단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적의 위치가 유력할 뿐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라면 봉쇄선 작전이 차단선 작전보다 훨씬 위험하고 중요할 수 있겠죠. 실제 적은 다시 강력히 봉쇄선을 뚫고 도주를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교전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봉쇄선 진지는 차단선 진지처럼 정해져 있는 진지가 아니고 급조들이기 때문에 진지도 안전하게 구축해 놓지 않으면 진지에 들어가 있어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쇄선을 형성하게 되면 이 봉쇄선 안으로 주로 특수부대들이 진입하여 적을 탐색하여 경멸하게 되는데, 실제 상황이라면 특전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훈련 상황에서는 특공이라든지 수색, 정찰대 인원 혹은 일반 부대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로 평가받는 소대급 규모의 부대들이 진입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봉쇄선 작전까지 해서 적을 검거하게 되면 국지도발 대비훈련은 종료되거나 다음 전면전 작전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지도발 대비훈련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군대 가실 분들은 아직 겪어보지는 못하셔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훈련 개념을 알고 가시다면 군생활의 시작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되고요. 이해가 안 가시면 참고만 하고 가시고, 가셔서 부대 상황에 맞춰, 지휘관에 맞춰 열심히 하시다 보면 훈련 개념도 빨리 잡으실 것이고 훈련간 공적도 세우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이든 자신감 있게 받으시길 바라고 안 다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